안녕하세요. 플립 14기 중간 세미나 영어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먼저 그 숙제 검사할 거예요. 사실은 그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일본에서 넘어온 그 용어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뉴질랜드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놀았죠. 놀면서 그 일본에서 한 반년 놀고 오고, 이제 갑자기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우면 절대 늘질 않아요. 자, 여기 보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뭐 미완, 뭐 과거 완료,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가 없. 가서 하는 게 최고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영어를 배우는 이용은 사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맥심 사라 그랬더니 이걸 사갖고 오는 거예요. 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뭘 공부를 했냐면, 그 서공수라는 그 영어 문법 강의가 있고 한일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소통이 안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거예요. 저 혼자 떠들 거예요. 그래서 전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불만 있으신 분은 그 옆방에 가셔서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굉장히 그 누구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또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맞는 것 같고, 그 내가 대단한 줄을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1800초 동안 그 30분 동안 18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브레이크를 걸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끊지 마세요. 개발자라서 뭐 뭐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딴 식의 뭐 책임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말을 안 할 거니까. 그다음에 생각이 다르다면 어 브레이크를 걸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저보다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든지 그런 걸 증명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영어를 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문법 수준만 돼도 저보다 훨씬 날 거고요.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 3년차, 4년차 정도 됐으면 충분히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제가 가장 최근에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그 영어 막 이렇게 잘한다고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까짓까짓 될 때, 그 제가 봤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영어 한다고 이렇게 깝죽깝죽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야, 이거 뭐 나만 내가 영어 어디 가서 잘한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사실 오늘 메인 주제가 뉴질랜드 기술이민이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뉴질랜드 관련 법, 이민법, 뭐 점수, EY 점수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구글에 있어요. 그리고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면 안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거지만 영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테 단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뭐 꼰대짓 하는 거, 그런 거를 절대 듣지 마세요. 생각을 해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당시에 20대 때 아무도 모르고 갔던 애들이, 물론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돼서 성공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또 정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야, 너 왜 갔다가 다시 왔어? 너 실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국도 또 좋은 면도 있고 거기가 훨씬 좋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서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 남이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이 주둥으로만 떠드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절대 피하세요. 거기에 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울 수가 있고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영을 배우고요. 누군가는 배를 만들어요. 그럼 누가 똑똑한 거예요? 자신이 몸이 건강하고 수영을 금방 할 줄 알게 되면 바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약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도움을 받아서 배를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느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건널 수 있어. 그런데 그 옆에서 항상 야 그거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뭐 어쨌냐 저쨌냐 하면서 어차피 그게 어차피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어차피 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그러면 서로 신경을 끄자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얻은 인생의 경험을 절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갔다 온 그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1억을 준다 그래도 나는 그걸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시 내가 그걸 갔다 오는데 뭐 1억이 나중에 들 수도 있지만 내가 갔다 오고 나서의 내가 바뀐 삶으로서의 나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거에 대해서 쭉 오늘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뉴질랜드 생활은 가장 그 큰 특징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소박함이 있고 사람들이 욕심이 없고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면 0.03초 안에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3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배려와 친절, 상식과 엄격한 법 적용. 뭐 저런 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성숙된 그 시민 교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안 지켰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해봤는데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인종차별 그런 게 많아서 뭐 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좀 무시당하고 그런다는 게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작은 영국,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그대로 뭐 어떤 뭐 지역 명칭이라든지 뭐 스트레이트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문화가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현지 원주민 그 저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별개고 어쨌든 그냥 영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든 다 한인 사회가 있잖아요. 노코멘트 할게요. 그냥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 산업이 잘 안 돼 있고 농업 쪽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공산품을 대부분을 그 수입을 하는데 또 수입을 하려면 또 싼 걸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통망을 그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어갖고 그냥 뭐 자기네들이 가격 정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뭐 살인적 물가죠. 조그만 거 하나 살려고 해도 막 여기보다는 한국보다는 한 3배, 4배?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하다못해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45불인가 55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만 원?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재 제가 공부하던 스타디움이고요. 그 밑에 그 자체적으로 그 어학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로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실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물론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는 아니고 그치만 또 어쨌든 뭐 볼 수는 있어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진짜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이 쭉 빠졌어요. 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갈 때 뭐야 비자 처리를 안 해갖고 가가지고 고생했던 거 재밌는 그 이벤트인데 뭐 어쨌든 뉴질랜드 갈 때는 비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여러 국가들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 친구들이 가장 그 친했던 친구들이고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문화적인 충격. 뭐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유럽은 좀 덜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관광이나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완전히 살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말로는 헬로 하지만 어쨌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싱긋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볍게 목례 정도 하는 거 목례도 안 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예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봐봐요. 그 이게 옳은 행동이냐고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깝깝하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 쟤는 완전 뭐 싸가지가 없다 뭐 혹은 뭐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욕하는 부분도 외국에서는 나는 너고 너는 넌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든 너한테 피해가 없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시골 마을을 그 남극과 가까운 그 완전 시골 마을에 그 한국 그 어학원 유학생이 저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그 학생들이 그 영어 대화 상대였다는 게 되게 좋았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조사한 내용을 평균을 낸 건데요. 여기 보면 가장 그 극단부에 여기 일본이 있죠. 요 바로 옆에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본을 가장 미워하지만 또 으르렁으르렁 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래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읽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본 특유의 그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 있겠지만 그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을 욕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욕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안 좋은 거예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너도 나한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의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면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는 뭐 그런 사회에 있고 굉장히 선진 문화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노멀 로크웰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블루 칼라 흔히들 이렇게 블루 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온실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각각 정파대로 해서 시의회 의원이 뭐 각 잡고 당신이 뭔데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막 싸우지만 여기는 블루칼라도 똑같이 발언할 수 있고 그걸 다 존중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선진 그런 문화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특별감이었고 놀림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진짜 그 지구 반대편의 그 시골 마을에까지 수업 시간에 메인 토픽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없냐 그랬더니 하이 레벨이라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 진짜 우리가 뭐 OECD니 뭐니 선진 문화니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이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말자. 그런 꼰대들이 말하는 거에 너무 귀가 눌려서 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뭐 내가 내 능력껏 재미나게 살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꼰대가 되지 말자.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나는 아닌데 왜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조언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가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안에서 우리만의 어떤 가치 기준, 우리만의 어떤 그런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 웃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살기를 바래. 왜 쟤는 튀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영국 같은 경우 봐요. 다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자기의 그 랜드, 자기 땅, 자기 마당, 그 강아지를 키우고 뭐 자기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그래서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옆으로 해서 내 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파트에 살거든요. 가장 그 가난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그 소방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에서 그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하층민 영국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높고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뭐 세월호하고는 뭐 세월호에 뺨을 칠 정도로 후려칠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떠났는데 그냥 한국이 싫은 거죠. 깝깝하고 뭐 다들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거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좀 강해서 다 펼쳤죠.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인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든지 그리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있어서 좀 보실 수 있다 그러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제 밖에 나갔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 학습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 경험이 많아야 영어 공부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영어를 그럼 하기로 했으면, 자, 그러면 영어를 왜 해야 되냐?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언어를 우리가 다 배울 필요 없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영어 할 수 있고,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가 될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랭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우리가 배우라고 강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어 공부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면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영어를 할 때 12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어로 그걸 바꿔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영어가 나아요. 한국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사가 많아요. 나는 땡땡땡 나는 땡땡땡 하는 그 동사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역할을 하는 이 명사가 아니면은 뭐 동명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S라고 하죠. 서브젝트하고 버브가 37,000개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영어 수준이 좀 모자라면 물론 이제 동사만 쓰고 영어 실력이 좀 되면 구동사를 쓰다든지 형용사를 딱 붙여서 쓰겠지만 형용사가 아니죠. 부사죠.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3만 개만 외우면 근데 3만 개 중에 한 3천 개 정도만 외워도 영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이 말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막 하여튼 이렇게 말 끝에 가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듣다가 짜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어를 들을 때는 딱 벌써 첫 마디에서 첫 두 마디에서 대상이 누군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조동사를 통해 가지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언어의 명확한 게 앞에서 이미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허튼 소리가 안 돼요. 굉장히 기능적이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yes라고 해야 되는지 no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꽤 다가갈 수가 있는 영어라서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미 딱 그 다음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자세를 딱 잡고 가면 굉장히 좋고 제가 가서 처음에 힘들었던 게 내가 P하고 F 발음, B하고 V 발음, R과 R 발음, S하고 이 발음,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 어려운 발음들이 있는데 많이 이제 부딪히면서 어쨌든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똑똑하게 하자. 그런 똑똑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부터 쭉 얘기할 겁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음절 단위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는 강세가 없죠. 물론 이제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지만 어쨌든 그냥 한국어는 음절 단위의 발성, 문구 단위의 발성이며 그 단어와 음절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죠. 해서 중간중간에 숨을 쉬는 단위마다 끊어지는 언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띄어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맥락상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많고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악센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흘려 들으면서 중요한 발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그런 감각 그런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 a boy. 나는 소년이야.
나는 I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죠. I'm a boy. I'm a boy.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어의 모든 그 명사 모든 명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명사 역할을 하는 그 중요 요소의 앞에는 액센트가 붙어요. 그 이음절, 삼음절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중간에 붙기도 되고 뭐 앞에 붙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 you are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읽는다 그러면 you are a girl 이렇게 하겠지만 걔네들은 you are a girl 알 발음이 잘 안 나는데 you are a girl 이렇게 해서 그 딱 들었을 때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딱 들었을 때 어떤 단어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This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사실은 important가 중요하고 im은 그 앞에 붙는 그 프리픽스라고 하나요? 얘의 뜻을 아무튼 뭐 그런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 딱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악센트로 이렇게 찾아내지 단어와 단어 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로 해서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아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발음들을 뭐 단모음, 장모음, 뭐 이중모음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음마다 이렇게 다 특이한 발음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모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음은 비슷한 게 많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같은 걸로 표현했던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내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요 영상 이런 영상들 굉장히 좋고요. 인터넷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영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제3국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shy 그러니까 얌전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막 이렇게 액티비티하지 않은 그런 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하고 대화하기 싫은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당하죠. 어려워도 계속 영어를 써야 돼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10마디 하면 10번 내가 훈련을 한 거고 1000마디를 하면 1000번 훈련을 한 건데 그러면 10번 훈련한 사람이랑 1000번을 훈련한 사람이 누가 더 잘하겠어요? 4살짜리 꼬맹이는 엄마 저거 뭐야 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꼬맹이가 실제로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생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들이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자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서양 문화에 접촉을 하고 떠났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나가 보니까 안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오지랖들이 너무 많아. 뭐 어쨌냐 저쨌냐 막 그런 것들 뭐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딱 결혼 어쨌냐 저쨌냐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7, 80 먹은 노인네들이 해야 될 일을 왜 40 먹은 아저씨들이 하는지 4, 50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대지 마라. 아니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너 나대지 마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 목 같은 이런 그 문화가 너무 싫었는데 그게 일본이 굉장히 심하더라. 근데 그거를 답습했어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이게 눈치를 보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심해. 그래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뭘 좀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영어를 좀 잘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게 있으면 쟤 뭐야? 뭐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튀면 다치니까 그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전후세대도 마찬가지고 튀면 다치거나 뺏기니까 그걸 억압하는 그런 억압받았던 부모들한테 배운 우리들 나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기회가 많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고 책은 적게 읽으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1위. 특히 그 영어에 관련된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눈을 뭐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 세계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볼 수 없고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조폭 영화. 그죠? 가장 하등한 그런 문화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좀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제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영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1등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뭐 스피킹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스피킹 공부하고 뭐 리스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리스닝 공부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영어 발음도 그 옛날 그 영어 1세대 그 선생님들이 그냥 한국식으로 영어 발음 막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건 좋고 그다음에 언어는 운동이다. 10번, 1000번, 10,000번 한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면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분 그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얘기를 할 때 이미 자기는 영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몇 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내가 익숙한 자세로 만드는 그런 운동의 과정처럼 공부를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출력의 저항을 받으면 실력이 금방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 있어서 출력이라는 건 뭐죠? 글쓰기와 말하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쓰는데 막혀. 그러면 바로 사전 찾아보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막혀. 그럼 사전 찾아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력을 하는데 막히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뭐 1분, 2분 말하는데 막혀.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늘리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뭐 10분 얘기하고 20분 얘기하고 30분 얘기하거나 한 장, 두 장, 세 장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입력에다가 저항을 계속 놓는 단어 하나 외워갖고 글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를 100개를 외워놓고 문장 하나 쓰고 단어 1000개 외우고 문장 2개 쓰고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쓰지도 않는 단어를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디보스 이혼에 대해서 뭐 단어를 내가 외웠다고 쳐요. 나는 살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 쓰겠지만 내가 디보스라는 그 영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 사람 I wanna go out with you. go out. 이런 구동사를 외우는 게 훨씬 나 너하고 같이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어. 이런 어떤 그 말을 하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입력에다가 저항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단어 막 그리고 영어 막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진짜 시트콤 이런 걸 계속 10시간, 100시간 들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구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나한테 스스로 주면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나태하고 결국 게으른 사람이야. 나한테 결과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예요. 코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자바책을 100권을 읽으면 뭐해? 작업 소스를 10줄, 100줄 짜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막히면 그걸 고쳐나가면서 채워넣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케이. 와이파이 프리. 이게 어색해요? 우리나라 전국 어딜 가도 와이파이 프리라고 써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색해야 돼요. 혁명동부 영화의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꼼수인데 혁명동부라고 그래가지고 명사 앞에 형용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부. 동사 뒤에 부사는 의시가 좀 잘 오니까 앞에다가 문장의 앞이나 아니면 뭐 동사 앞에다가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동사를 꾸며주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와이파이 프리라고 할 때 이거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와이파이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와이파이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프리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프리 와이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만든 거지. 와이파이 프리는 뭐냐면 나는 어떤 속성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무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외부 간섭으로 인터넷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 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럼 외국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카페에 가도 와이파이 풀이야. 그러면 좀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